안녕하세요. 34회 요양보호사 시험을 보실 수험생 여러분, 이제 며칠 정말 안 남았는데요. 네, 이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는 컨디션을 잘 유지해서 토요일 날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쪽집게 모의고사 5회분 2교시 실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와 관련 대상자를 만지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가락만으로 잡는 것이 좋다. 2번 손가락만으로 잡으면 힘이 덜 들어간다. 3번 약간 억압하는 느낌으로 만진다. 4번 붙잡지 않고 천천히 밑에서부터 받쳐 살짝 힘을 주는 것이 좋다. 5번 손이나 얼굴, 입술을 갑자기 만지면 팔이나 등을 만질 때보다 덜 놀란다. 정답은 4번이죠. 붙잡지 않고 천천히 밑에서부터 받쳐 살짝 힘을 주는 것이 좋고, 손끝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접촉하는 게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와 관련하여 대상자를 만지는 방법으로 옳은 방법입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대상자가 식사할 때 올바른 자세는 1번 의자는 팔걸이와 등받이가 없는 것이 좋다. 2번 침대에서 앉을 수 없는 경우 침대를 약 60에서 90도로 높인다. 3번 식탁은 가슴 높이로 한다. 4번 의자를 당겨 안쪽 깊숙이 앉게 하고 팔꿈치를 식탁 위에 올린다. 5번 의자에 앉았을 때 턱을 약간 높인다. 정답은 4번 의자를 당겨 안쪽 깊숙이 앉게 하고 팔꿈치를 식탁 위에 올리는 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대상자가 식사할 때 올바른 자세가 계속 중복이 되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다른 문항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의자는 팔걸이와 등받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좋습니다. 2번 문항 침대에서 앉을 수 없는 경우 침대를 60에서 90도가 아닌 30에서 60도로 높이는 게 좋습니다. 3번 식탁은 가슴 높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5번 의자에 앉았을 때 턱을 약간 높이는 게 아니라 턱을 아래쪽으로 당기는 게 좋습니다. 3번 문제, 식욕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욕 증진제를 준다. 2번 경관 영양을 한다. 3번 양념을 많이 해서 준다. 4번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준비한다. 5번 식욕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 4번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조금씩 준비하는 것이 식욕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입니다. 4번 문제, 누워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빠른 속도로 음식을 먹인다. 2번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음식을 조금씩 자주 제공하고 한 손을 받쳐서 대상자 입 가까이로 가져간다. 4번 딱딱한 음식은 분말 형태로 만들어준다. 5번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음식을 조금씩 준다. 정답은 3번 음식을 조금씩 자주 제공하고 한 손을 받쳐서 대상자 입 가까이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자, 다른 문항을 볼까요? 빠른 속도로 음식을 먹이면 큰일 나죠.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또 2번 문항,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흘리게 해서 살에 들릴 수 있으므로 신맛이 강한 음식은 주의해야 됩니다.
또 4번 딱딱한 음식을 분말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되면 살에 들릴 수 있습니다. 또 5번 문항 똑바로 눕힌 상태가 아니라 살짝 상체를 올려서 음식을 제공하도록 해야 됩니다. 5번 문제 다음 중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가 적절하다. 2번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3번 의식이 있는 대상자에게만 식사 시간을 알린다. 4번 너무 천천히 주입하는 경우 음식이 상할 수 있다. 5번 차가운 영양액이 주입되면 통증이 유발된다. 네, 정답은 3번 의식이 있는 대상자에게만 식사 시간을 알린다라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의식이 없더라도 대상자에게 식사 시간을 알려야 되죠. 자, 다른 문항을 볼까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맞는 것들을 볼까요? 1번 문항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가 적절하다. 옳은 방법이죠. 2번 문항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옳은 방법입니다. 또 4번 너무 천천히 주입하는 경우 음식이 상할 수 있다. 네, 옳은 방법입니다. 또 5번 차가운 영양액이 주입되면 통증이 유발된다. 네, 옳은 방법입니다. 자, 6번 문제 다음 중 비위관을 통한 영양 공급 시 요양 보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의식이 있거나 혼수에 빠진 경우 경관 영양을 한다. 2번 비위관이 빠졌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직접 끼운다. 3번 영양액을 공급한 영양주머니는 세척하지 않는다. 4번 입안을 자주 청결히 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5번 영양액 주입 시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 후에 보고한다. 네, 정답은 4번 입안을 자주 청결히 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주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자, 다른 문항을 볼까요? 1번 문항 대상자가 의식이 있거나 혼수에 빠진 경우 경관 영양을 한다. 네, 대상자가 의식이 없거나 혼수에 빠진 경우 경관 영양을 합니다. 자, 2번 문항 비위관이 빠졌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직접 끼우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 등에게 즉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또 3번 문항 영양액을 공급한 영양주머니는 매회 세척을 해야 됩니다. 또 5번 문항 영양액 주입 시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 후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 등에게 알려야 됩니다. 7번 문제 다음 중 대상자에게 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 약을 갈거나 쪼개서 복용하도록 한다. 2번 약의 종류가 많으면 분쇄하여 투약한다. 3번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은 복용하도록 한다. 4번 가루약은 입에 직접 넣어준다. 5번 손으로 만진 알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정답은 3번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은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자, 다른 문항을 볼까요? 1번 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에는 갈거나 쪼개지 말고 약사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또 2번 문항 약의 종류가 많으면 나누어서 투약을 해야 됩니다. 또 4번 문항 가루약은 입에 직접 넣어주는 게 아니라 숟가락에 이렇게 물에 녹여서 넣어줘야 됩니다. 또 5번 문항 손으로 만진 알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 게 아니라 약병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8번 문제 대상자에게 물약을 투여하는 방법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뚜껑을 열어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하고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2번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는다. 3번
라벨이 붙은 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쥐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4번 병 뚜껑을 씌우기 전에 물이 묻은 천 수건으로 입구를 닦는다. 5번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용하게 한다. 네, 정답은 4번. 병 뚜껑을 씌우기 전에 물이 묻은 천 수건으로 입구를 닦는 것은 잘못 투약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병 뚜껑을 닫기 전에 입구를 깨끗이 닦는 것이 맞는데 물이 묻은 천 수건으로 입구를 닦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9번 문제. 다음 중 안 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부 결막낭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3cm. 2번 상부 결막낭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3번 하부 결막낭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4번 하부 결막낭 바깥쪽 3분의 1 부위 3cm. 5번 동공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네, 정답은 3번 하부 결막낭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가 맞습니다. 자,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을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안연고를 사용할 때는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버리고, 자, 투약을 할 때는 아래 눈꺼풀, 하안검이라고 그러죠? 네, 아래 눈꺼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막낭, 하부 결막낭이라고 합니다. 하부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습니다.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도록 합니다. 튜브를 멸균수나 생리시험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고 뚜껑을 닫습니다. 또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 생리시험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냅니다. 이후에 요양보호사는 비닐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게 올바른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10번 문제. 다음 중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옳은 방법은 1번 대상자가 치료할 귀를 아래쪽으로 하여 귀약 투여에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2번 약물 투여 후 솜 등으로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 3번 따뜻한 손으로 약병을 만지지 않도록 한다. 4번 약물이 귀 안쪽으로 잘 들어가도록 귀 윗부분을 잡고 앞쪽으로 잡아당긴다. 5번 귀 입구를 잠깐 동안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도록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귀 입구를 잠깐 동안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도록 하는 게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올바른 방법입니다. 11번 우측 편마비 대상자의 휠체어와 이동변기의 위치 중 바른 것은 1번 이동변기를 우측 45도 비스듬히 붙인다. 2번 이동변기를 좌측 45도 비스듬히 붙인다. 3번 이동변기를 휠체어 정면 앞에 놓는다. 4번 이동변기를 우측 90도 비스듬히 붙인다. 5번 이동변기를 좌측 45도 비스듬히 붙인다. 네, 정답은 2번 이동변기를 좌측 45도로 비스듬히 붙인다가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이런 편마비 대상자의 휠체어와 이동변기 위치는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건강한 쪽으로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이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12번 문제.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 돕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편안한 배설을 위해 변기를 차갑게 해두어야 한다. 2번. 이동 변기가 가득 차면 배설물을 버린다. 3번. 배설 시 전적으로 도와준다. 4번. 이동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5번. 침대 높이를 이동 변기보다 높게 한다. 네, 정답은 4번. 이동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다른 문항을 볼까요? 편안한 배설을 위해 변기를 차갑게 두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2번 문항. 이동 변기가 가득 차면 배설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매회 배설물을 버려야 됩니다. 3번 문항. 배설 시 전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어야 됩니다. 5번. 침대 높이를 이동 변기보다 높게 하는 게 아니라 침대 높이와 이동 변기는 수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13번 문제. 다음 중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 돕기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저귀는 하루에 한 번만 갈아준다. 2번. 한 번 기저귀를 채우면 계속 채워야 한다. 3번. 냄새는 상관없으므로 환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4번.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노출은 피한다. 5번. 대상자가 배설에 실패하면 기저귀를 바로 채운다. 예, 정답은 4번이죠.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노출은 피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다른 문항을 볼까요? 자, 기저귀는 하루에 한 번만 갈아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갈아줘야 됩니다. 자, 2번 문항. 한 번 기저귀를 채우면 계속 채우는 게 아니라 좋아지면 중지를 해야 되죠. 또 3번 문항.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기저귀를 케어를 한 다음에는 환기를 해야 됩니다. 또 5번 문항. 대상자가 배설에 실패하면 기저귀를 바로 채우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14번 문제.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아프다고 할 때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이 밖으로 새는지 확인한다. 2번. 대상자에게 요실금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3번.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한지 확인한다. 4번. 변비가 있는지 확인한다. 5번. 유치 도뇨관 줄이 눌리거나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네, 정답은 5번. 유치 도뇨관 줄이 눌리거나 꺾여 있는지 확인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15번 문제. 다음 중 요양 대상자의 입안 닦아내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윗니를 닦은 거즈로 아랫니도 함께 닦는다. 2번.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낮춰준다. 3번.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실시하지 않는다. 4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실시하지 않는다. 5번. 컵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빨대가 달린 컵을 사용하게 한다. 네, 정답은 5번. 컵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빨대가 달린 컵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른 문항을 볼까요? 윗니를 닦은 꺼즈로 아랫니도 함께 닦는 게 아니라 한 번 사용한 면은 재사용하지 않고 다른 면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 2번 문항.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낮춰주는 게 아니라 높여줘야 됩니다. 16번 문제. 다음 중 의치 손질하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잠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한다. 2번. 의치는 소독을 위해 의치 세정제나 뜨거운 물에 담가 보관한다. 3번. 의치는 수소에 소독하여 보관한다. 4번. 소금물에 담가 칫솔로 의치를 좌우로 닦는다. 5번.
의치를 뺄 때는 아랫니부터 먼저 뺀다. 정답은 1번이죠. 잠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른 문항을 볼까요? 자, 의치는 소독을 위해 의치 세정제나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차가운 물이나 미지근한 물에 담가 보관해야 됩니다. 또 4번 문항, 소금물에 담가 칫솔로 의치를 좌우로 닦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닦아야 되죠. 5번 문항, 의치를 뺄 때는 아랫니가 아니라 윗니부터 먼저 빼야 됩니다. 17번 문제, 다음 중 대상자의 침대에서 머리 감기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두피를 손톱으로 시원하게 마사지 해준다. 2번 귀를 귀마개 솜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3번 뒷머리는 머리를 좌우로 돌려 헹궈서는 안 된다. 4번 목욕을 할 때는 창문을 열고 18도에서 20도씨로 유지한다. 5번 침대 보호를 보호하기 위해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깐다. 네, 정답은 5번. 침대볼을 보호하기 위해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까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18번 문제. 대상자의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올바른 손질 방법은 1번 두피를 마사지한다. 2번 물을 적신 후 손질한다. 3번 헤어젤을 발라준대요. 4번 엉킨 부분을 가위로 자른다. 5번 힘을 주어 빗질을 한다. 정답은 2번 물을 적신 후 손질한다가 올바른 손질 방법입니다. 19번 문제. 다음 중 대상자의 세수 돕기의 기본 원칙 및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곱이 있는 쪽 눈부터 닦는다. 2번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3. 비염 예방을 위해 코 안쪽 코털도 모두 깎아준다. 4번 귀이개로 귀 속의 귀지를 깨끗이 제거한다. 5번 물기를 제거하고 가능한 피부 유연제는 바르지 않도록 한다. 네, 정답은 2번이죠. 대상자의 세수 돕기의 기본 원칙 및 돕는 방법으로는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순서로 닦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자, 다른 문항을 볼까요? 1번 눈곱이 있는 쪽 눈부터 닦는 게 아니라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닦아야 됩니다. 3번 문항 비염 예방을 위해 코 안쪽이 아니라 코 바깥으로 나온 코털을 깎아주는 게 좋습니다. 4번 문항 귀 이개로 귀 속의 귀지를 깨끗이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귀 속의 귀지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제거하도록 합니다. 5번 문항 물기를 제거하고 가능한 피부 유연제를 바르는 게 좋습니다. 20번 문제. 대상자의 목욕 돕기에서 말초 부위에서 몸의 중심부로 닦으면 좋은 이유는 1번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 2번 중심부에 있는 때를 깨끗이 닦아주기 위해, 3번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4번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에 도움을 주기 위해, 5번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정답은 3번입니다.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4번 문항에 보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에 도움을 주기 위해라고 했는데
특히 복부를 닦을 때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 이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죠. 자, 20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21번 문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 입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2번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3번 머리, 오른쪽 팔, 왼쪽 팔. 4번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5번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이죠.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경우에 마비된 쪽부터 입죠. 그래서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마비 대상자의 옷을 입고 벗을 때는 입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때는 마비된 쪽부터 입습니다.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죠. 네,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가 옷을 입거나 수액을 이렇게 달고 있는 경우에는 네, 건강한 쪽부터 네, 상의를 입힐 때는 네, 마비된 쪽부터 입고 그 다음에 머리나 수액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을 입힙니다. 자, 그 다음에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번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경우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양팔을 잡고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한다. 2번 앉아서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한다. 3번 대상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이동한다. 4번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5번 침대 시트를 잡아당겨 이동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하는 게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경우 돕는 방법으로 맞는 방법입니다. 23번 문제. 대상자를 침대에서 옆으로 눕히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돌려 눕히려고 하는 반대쪽으로 머리를 돌린다. 2번 양손을 양쪽 옆구리에 나란히 댄다. 3번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는다. 4번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려는 반대쪽에 선다. 5번 돌려 눕히려는 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돌려 눕힌다. 정답은 3번입니다.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려고 할 경우에는 반대쪽 발인 왼쪽 발이 오른쪽 발 위에 올려놓는 이런 자세이죠.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교재 70페이지를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번 문제.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어나 앉게 하는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1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선다. 2번 대상자의 건강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3번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 후 어깨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눕힌다. 4번 요양보호사는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반대 손을 발목을 지지하여 일으켜 앉힌다. 5번 대상자가 마비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 후 어깨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눕히는 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자, 다른 문항을 볼까요? 1번 문항.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이 아니라 건강한 쪽에 서 있어야 됩니다. 2번 문항. 대상자의 건강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놔야 되죠. 또 4번 문항. 요양보호사는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반대 손을 손목을 지지하며 이렇게 앉혀야 되죠. 또 5번. 대상자가 마비된 손이 아니라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25번 문제. 경사가 급하고 넓은 오르막길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옳은 방법은 1번 지그재그로 올라간다. 2번 앞바퀴를 들고 올라간다. 3번 뒷바퀴를 들고 올라간다. 4번 잠금 장치를 잠그고 올라간다. 5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올라간다. 네, 정답은 1번이죠. 지그재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방법, 오르막길을 내려가는 방법, 문턱을 올라가는 거, 문턱을 내려가는 거, 또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 법, 엘리베이터를 타는 법, 그래서 휠체어 이동 방법을 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6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가 지지해 주어야 할 위치와 대상자의 신체 부위는 1. 건강한 측 옆에서 어깨와 몸통. 2. 마비 측에서 어깨와 몸통. 3. 건강한 측 뒤에서 어깨와 몸통. 4. 마비 측 뒤에서 어깨와 몸통. 5. 마비 측 옆에서 허리와 다리.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마비 측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길 때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히는데 이때 요양보호사는 마비 측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줘야 됩니다. 27번 문제.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 시 올바른 방법은 1번 자동차의 뒷문을 열고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또는 약간 비스듬히 놓는다. 2번 휠체어 잠금 장치를 풀어 놓는다. 3번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번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도록 하고 불편한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도록 한다. 5번 대상자와 동승을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대상자 앞자리에 앉아서 도와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동차의 뒷문을 열고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또는 약간 비스듬히 놓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할 때 올바른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2번 문항을 볼까요? 휠체어 잠금 장치는 풀어놓는 게 아니라 잠가둬야 됩니다. 3번 문항.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에 닿게 해야 됩니다. 또 4번 문항.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도록 하고 불편한 손이 아닌 건강한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도록 해야 됩니다. 또 5번 문항. 대상자와 동승을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대상자 앞자리가 아닌 옆자리에 앉아서 도와야 됩니다. 28번.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행기의 손잡이, 고무 받침이 닳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2번 접이식 보행기라면 펼친 후 잠김 버튼을 열어둔다. 3번
보행기 이용 시 미끄러지지 않으므로 미끄럼 방지 신발은 필요 없다. 4번 대상자 옆에 보행기를 두고 바퀴를 푼 상태에서 대상자가 일어서도록 돕는다. 5번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약 30도로 구부러지도록 대상자 가슴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은 1번이죠. 보행기의 손잡이 고무 받침이 닳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른 문항을 볼까요? 자, 2번 문항. 접이식 보행기라면 펼친 후 잠긴 버튼을 열어두는 게 아니라 잠가 두어야 됩니다. 3번 문항. 보행기 이용 시 미끄러지지 않으므로 미끄럼 방지 신발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미끄럼 방지 양말과 신발을 신도록 해야 됩니다. 또 4번 문항. 대상자 옆에 보행기를 두고 바퀴를 푼 상태에서 대상자가 일어서도록 돕는 게 아니고요. 대상자의 앞에 보행기를 두고 바퀴를 잠근 상태에서 대상자가 일어서도록 도와야 합니다. 5번 문항.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약 30도로 구부러지도록 대상자 가슴 높이가 아닌 둔부 높이로 조절해야 됩니다. 29번 문제. 다음 중 침대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 등판, 다리판, 작동 손잡이는 난간을 항상 내려놓는다. 3번 침대 바퀴는 항상 움직일 수 있도록 열린 상태로 둔다. 4번 침대 브레이크를 고정시킨 상태로 이동한다. 5번 사용하지 않는 크랭크는 접어둔다. 정답은 5번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크랭크는 접어두도록 합니다. 30번 문제. 다음 중 복지용구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욕 리프트의 전원은 감전 예방을 위해 충전형 배터리만 사용해야 한다. 2번 목욕 의자는 앉는 면이 높고 등받이가 낮은 것이 좋다. 3번 안전 손잡이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자세와 위치를 변환할 때 사용한다. 4번 미끄럼 방지 용품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기 위한 용구이다. 5번 이동 변기는 이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대 등에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사용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목욕 리프트의 전원은 감전 예방을 위해 충전형 배터리만 사용해야 되는 게 복지용구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방법입니다. 31번 문제. 다음 중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국, 찌개 등의 국물 섭취를 늘린다. 2번 소금 대신 식초, 겨자, 레몬, 후추 등을 사용하여 맛을 낸다. 3번 동물성 지방 섭취를 늘린다. 4번 조리할 때 단계적으로 간을 점차 짜게 바꾸어 나간다. 5번 신선식품보다는 가공식품을 싱겁게 조리해서 먹는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소금 대신 식초, 겨자, 레몬, 후추 등을 사용하여 맛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른 문항이 왜 틀리는지 볼까요? 1번 문항 국, 찌개 등의 국물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또 3번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여야 되고 식물성 지방 섭취를 증가시켜야 되죠. 4번 조리할 때 단계적으로 간을 점차 짜게 바꾸어 나가는 게 아니라 싱겁게 이렇게 조리해야 됩니다. 5번 신성식품보다는 가공식품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신선식품 위주로 조리해서 드시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32번 문제. 식품 및 식기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방 물품은 요양보호사가 쓰기 편하도록 의미로 재배치한다. 2번 육류, 생선류, 두부, 달걀, 어묵 등은 상하지 않도록 냉동 보관한다. 3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대상자의 건강에 해가 되므로 임의로 폐기한다. 4번 냉장고는 반드시 월 1회 청소한다. 5번 보관된 냉동식품을 해동시켰을 경우 다시 냉동시키지 않는다. 네, 정답은 5번이죠. 보관된 냉동식품을 해동시켰을 경우 다시 냉동시키지 않습니다. 네, 다른 문항을 볼까요? 1번 주방 물품은 요양보호사가 쓰기 편하도록 임의로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쓰기 편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2번 문항 육류, 생선류, 두부, 달걀, 어묵 등은 상하지 않도록 냉동 보관하는 것이 아닌 냉장 보관을 해야 됩니다. 또 3번 문항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대상자의 건강에 해가 되므로 임의로 폐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4번 문항 냉장고는 반드시 월 1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33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1번 흰색 시트, 2번 초록색 면 티셔츠, 3번 빨간색 니트, 4번 파란색 나일론 섬유 블라우스, 5번 분홍색 울 스웨터. 자, 옷걸이에 걸어서 햇볕에 말리는 것은 1번 흰색 시트입니다. 34번 문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한 주거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현관문의 손잡이는 열고 닫기가 용이한 원통형으로 설치한다. 2번 방은 햇빛이 잘 비치는 남향 또는 남동향이 좋다. 3번 창가에 물건을 두어 햇빛을 차단하도록 한다. 4번 싱크대 및 가스레인지는 대상자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로 조정한다. 5번 식탁보는 빨기 쉽고 더러움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두운 색으로 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방은 햇빛이 잘 비치는 남향 또는 남동향이 좋습니다. 자, 다른 문항들이 왜 틀렸는지 볼까요? 자, 1번 문항. 현관문의 손잡이는 열고 닫기가 용이한 원통형이 아닌 막대형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자, 3번 문항. 창가에 물건을 두어 햇빛을 차단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4번 문항. 싱크대 및 가스레인지는 대상자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손이 닿는 높이로 조정해야 되죠. 또 5번 식탁보는 빨기 쉽고 더러움이 눈에 잘 띄는 이런 밝은 색으로 해야 됩니다. 35번 문제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욕 준비를 하면서 치매 대상자가 해야 할 일을 한꺼번에 지시한다. 2번 물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 요양보호사와 같이 탕 속에 들어간다. 3번 목욕을 거부할 때 혼자 목욕을 하도록 한다. 4번 욕조 내에 한꺼번에 물을 받아두고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간 후에는 보충하지 않도록 한다. 5번 목욕탕 바닥이나 욕조가 미끄럽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목욕탕 바닥이나 욕조가 미끄럽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야 됩니다. 36번 문제. 치매 대상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은 1층보다 조용한 2층이 좋다. 2번 자물쇠는 안에서 잠글 수 있게 설치한다. 3번 욕실 바닥은 문턱과의 차이를 두고 항상 물기가 있도록 유지한다. 4번 문의 유리나 거실에 커다란 유리창에 그림을 붙인다. 5번 약, 살충제, 성냥, 라이터 등은 대상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놔둔다. 네, 정답은 4번. 문의 유리나 거실에 커다란 유리창에 그림을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른 문항은 왜 틀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 자, 방은 2층보다는 이동하기 편하고 안전한 1층이 좋습니다. 또 2번 문항. 자물쇠는 안에서 잠글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잠글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또 3번 문항. 욕실 바닥은 문턱과 차이를 두죠. 문턱을 없애고 물기가 없도록 유지해야 됩니다. 또 5번 문항. 약, 살충제, 성냥, 라이터 등은 대상자가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별도로 보관해야 됩니다. 37번 문제. 낮에 계속 잠만 자고 밤에 돌아다니는 어르신에 알맞은 요양보호법은 1번 낮에 같이 산책을 한다. 2번 요양보호사도 낮에 같이 자고 밤에 활동한다. 3. 밤에는 돌아다니지 못하게 문을 잠근다. 4번 그러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5번 밤에 푹 주무실 수 있도록 조용하게 해준다. 정답은 1번입니다. 낮에 같이 산책을 한다. 38번 문제. 다음 중 치매 대상자가 배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증상이 심하면 방에 가두고 불을 끈다. 2번 라디오를 크게 틀고 집안을 어둡게 한다. 3번 치매 대상자 능력 이상의 복잡한 일거리를 준다. 4번 창문이나 기타 출입구의 문을 항상 열어 놓는다. 5번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준다. 네, 정답은 5번.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준다가 옳은 방법입니다. 39번 문제.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로 치매 초기에 일어난다. 2번 모든 치매 대상자는 폭력적이다. 3번 에너지가 소모되어도 폭력적이다. 4번 가족에게만 보인다. 5번 파괴적 행동은 시작되면 오래 지속된다. 자, 3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은 주로 치매 초기에 일어나죠. 자, 2번 문항을 볼까요? 모든 치매 대상자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또 3번 문항 에너지가 소모되면 중지합니다. 또 4번 문항 가족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입니다. 5번 파괴적 행동이 시작되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40번 문제. 다음 중 치매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체적인 접촉을 피한다. 2번 대상자의 행동을 복잡하게 해석한다. 3번 치매 대상자의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관찰한다. 4번 언어적인 방법과 비언어적인 방법을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5번 글로 써서 의사소통을 할 때는 주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정답은 3번이죠. 침해 대상자의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관찰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른 문항은 왜 옳지 않은지 보도록 할까요? 1번 문항. 신체적인 접촉을 피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신체 접촉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2번 문항. 대상자의 행동을 복잡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4번 문항. 언어적인 방법과 비언어적인 방법을 같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5번 문항. 글로 써서 의사소통을 할 때는 주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41번 문제. 침해 대상자에 대한 인지자극 훈련 방법 중 언어 및 기억, 관리 능력 등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같은 도형 안에 not 글자를 조합하여 적절한 단어를 만들게 하는 훈련은 1번 흩어진 not 글자로 단어 만들기, 2번 선 따라 그리고 찍기, 3번 똑같이 그리기, 4번 따라 그리기, 5번 점선으로 옮겨 그리기. 정답은 1번 흩어진 not 글자로 단어 만들기가 맞는 훈련 방법입니다. 42번 문제. 대상자가 임종 후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요양보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시트로 얼굴까지 덮어준다, 2번 의료진에게 즉시 알린다, 3번 솜을 적셔 양쪽 눈 위에 올려놓는다, 4번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5번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준다. 네, 정답은 3번. 솜을 적셔 양쪽 눈 위에 올려놓는 게 대상자가 임종 후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요양보호 방법으로 옳은 것입니다. 43번 문제. 다음 중 하임리법을 적용해야 할 상황은 1번 이물질에 의한 기도 질식 상태, 2번 심혈관 질환의 응급 상태, 3번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 4번 위경련 환자, 5번 낙상에 의한 골절. 정답은 1번 이물질에 의한 기도 질식 상태입니다. 44번 문제. 다음 중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가슴이 최소 10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2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동시에 실시한다, 3번 가슴 압박은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시행한다, 4번 머리를 앞으로 당겨 기도를 유지한다, 5번 가슴 압박은 양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체중을 가볍게 실어 압박한다. 네, 정답은 3번 가슴 압박은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시행하는 게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자, 다른 문항들은 왜 틀렸는지 볼까요? 1번 문항 가슴이 최소 10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5cm 정도 눌릴 정도로 압박하는 게 맞습니다. 또 2번 문항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실시하는 게 아니라 30회의 가슴 압박이 끝나면 2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됩니다. 또 4번 문항 머리를 앞으로 당겨 기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 부분을 위쪽으로 당겨서 기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또 5번 문항
가슴 압박은 양팔을 구부린 상태가 아니라 양팔을 쭉 핀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압박하는 게 맞습니다. 45번 문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왼쪽 패드는 왼쪽 빗장뼈 밑에,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인다. 2번 심폐소생술 시행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적용한다. 3번 전문 의료진이 사용해야 한다. 4번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옆에 보조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5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20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실시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적용해야 됩니다. 자, 다른 문항들이 왜 틀렸는지 볼까요? 1번 문항. 자, 오른쪽 빗장뼈 밑에 패드는 또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을 해야 됩니다. 또 3번 문항을 보면 전문 의료진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4번 문항.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옆에 보조자가 있는 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또 5번 문항.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실시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5회 쪽집게 모의고사 저희가 2교시 실기까지 실시를 했고요. 자, 이제 몇 회 안 남았는데요. 힘내시고 여러분들 모두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